네, 시장의 속절없는 하락을 보고 있는 오늘인데요. 지지선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테고 앞으로 추가 하락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에서 멈출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좀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지표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옆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6월 저점을 코스피가 깨고 지금 내려갔고요. 네. 오늘 하루 내내 지금 저점이 조금씩 지금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저희가 봐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 주말 네.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이 와중에 우리가 좀 온전하기는 힘들겠고요.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참 뭐 경제 채널도 그렇고 대형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십니다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당분간 유튜브 끊으십시오. 보시면서 더 힘드시죠? 더 나락으로 빠져드는 느낌 안 드십니까?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표들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우리가 늘 체크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전년비 지난 8월 CPI가 8.3%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하자는 것은 이 절대 레벨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80년대, 70년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폴 볼커가 연방기금금리를 20% 가까이 끌어올렸던 그 시절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되뇌게 되는, 그래서 잭슨홀 연설이 됐건 뭐 파월의 기자회견이 됐건 아니면 월스트저널의 기사가 됐건 자꾸 이미 3년 전에 타계하신 폴 볼커의 이름이 자꾸 회자됩니다. 유로존 보시죠. 유로존의 CPI는 전년비 9.1%입니다. 뭐 유로존 출범이 한 90년대 후반이니까 출범일의 최고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깜짝 놀랐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45.8%라고 나왔습니다. 영국도 보실까요? 지난주 글로벌 증시와 외환시장, 채권시장, 국채시장에 이르기까지 큰 충격을 안겨줬던 영국인데 네네. PPI가 16.1%고요. 전년비. 그리고 CPI는 9.9%, 10% 정도라면은 영국 기업들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생산비 상승을 갖다가 뭐 어떻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골병이 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찰스 3세 이번에 새로 왕으로 등극했는데요. 참 이렇게 노세에 가는 영국을 갖다가 상징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영국 같은 경우에 국채 2년물 보십시오. 지금 이런 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제로 0% 근방에 있던 게 지금 4%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과거 추이를 봤을 때 한 번에 매듭이 고비가 될 수 있나 싶겠습니다만 지금 나왔던 재료로 봐서는 이게 여기서 멈출 어떤 영국 국채 상황이 아닙니다. 파운드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지금 브렉시트 2016년 이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네네. 거의 역사적 저점에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게 지난 주말만 해도 1파운드당 1.08달러였던 게 지금 3빅 빠지면서 1.05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한 2, 3일 후에 1대1이 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리즈 트러스 새 총리가 골병든 영국 살려보겠다고 내놓았던 것이 감세안이었고요. 우리 돈으로 거의 70조 5천억 달러, 뭐 450억 파운드에 달하는데 세금 깎아주고 이거저거 깎아주고 뭐 에너지 관련해서 보조해주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깎아주고 돈 쓸 거는 많아지고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고 영란은행은 불과 얼마 전에 양적 긴축까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영국 국채 가격 하락,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전 세계적인 국채 수익률을 갖다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압력이고 그렇게 국채 발행해서 시중 자금 빨아들이겠습니까? 결국 또 영국 중앙은행이 또 파운드 찍어내겠죠. 네네. 그래서 파운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113, 이러고 114를 갖다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미 며칠 전에 살펴봤다시피 2002년 글로벌 달러 약세라는 것이 시작했던 아들 부시 때의 그 2002년 그때의 고점이 121 근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뭐 막힘없이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엔이 멈추겠습니까? BOJ 개입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달러 위안도 보시죠. 꾸준히 2, 3, 4, 5, 6, 7, 8 위안대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복수통화바스켓 제도 도입 이후에 조정 거친 다음에 이거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중국을 붙들고 미국이 과거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했듯이 너희들 위안 절상시켜서 우리의 대중 수출 늘리고 너희들 중국산 수입 좀 줄여야겠다라는 협상이 가능한 시절일까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위클리 차트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네. 아예 달러 위안 환율을 갖다가 두 자릿수를 갖다 밀어붙일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이 와중에 완화적 정책을 쓰는 중국, 일본, 터키 이 세 개가 손꼽힙니다만 남들은 지금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는 와중에 돈 풀고 금리 낮추고 거기다가 경기 상황도 이번 봄, 여름, 가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맑은 공기 하에서 우리가 사는 걸 봐서는 중국 경기 형편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안화 환율도 보이죠. 네네. 우리 달러 환율 지금 뭐 하루에 20원, 30원이 오르는 장이 됐다는 얘기는 거의 이 무렵과 이 무렵을 연상시키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바깥의 요인도 크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현재로서는 짚어지는 레벨은 금융위기 때 우리가 봤던 고점 1,597원, 즉 1,600원밖에 현재로서는 짚어지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자꾸 그 희망회로 돌리지 마시고 네. 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을 때 네. 희망회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시기가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일본, 터키는 완전히 전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지금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양적 완화하고 돈 풀고 경기는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도 감세에 들어갔다는 거는 BOJ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영국 영란은행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약간 정책 방향이 뭔가 좀 완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약간 충돌되는 모습도 있고요. 이런다라면 굳이 파운드화 쓸 필요가 있나? 유로화 체제로 그냥 영국도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시장은 그만큼 어렵다.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주일 소장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시점이 네. 묘하게도 파운드가 1992년 9월에 그 당시 파운드화 그 당시 유럽은 ERM이라고 해서 유럽 내의 통화 간에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일종의 스네이크 시스템 네네. 이런 걸 갖다 유지하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약세 압력에 처해 있는 걸 갖다가 영국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파운드를 사면서 다른 통화들을 내다 파는 이런 걸 하다가 못 견디고 우리 ERM 탈퇴 하마를 선언하고 나서 바로 조지 소로스의 그동안 누적되던 공격이 통해서 파운드 폭락을 했던 거기에서 딱 30년 되는 이번 9월입니다. 네. 참 묘한 어떤 또 데자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1,600원에 육박했었죠. 네. 1,600원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환율은 잘하면 1,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수의 레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네. 뭐로 이렇게 더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S&P 500은 어쨌거나 이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과연 추가 하락의 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며 반등은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시점에 나올 것인가를 갖다 계속 관찰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S&P 500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고점 대비 49.7%, 50% 빠졌고요. 닷컴 버블 붕괴인 만큼 닷컴이 모여있었던 나스닥은 78.4% 밀려났던 게 이때입니다. 고점 대비. 금융위기 때는 나스닥이 55.8% 밀린 거에 비해서 S&P 500이 더 밀리는 57.7%. 그런데 지금 이번은 23.4%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가늠을 해봐야겠죠. 이번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긴축이, 돈줄 쪼기, 그리고 경기의 침체의 우려가 있는 와중에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처음 보여드리는 그림도 아니고요. 애초에 좌표는 이렇게 찍혀 있었고 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이 코로나 랠리의 38.2%가 절묘하게도 2018년 장 빠지기 전에 고점이었는데 이 절반 이상을 물고 내려갔다가 어쨌거나 밀려났고
이 선이 깨졌고 첫 번째 희망이 무너졌고 두 번째 희망 더블 바텀, 이중 바닥, 어정쩡한 위치에서의 이중 바닥이긴 합니다만 이 기대감도 무너졌다면은 이제 다음 지켜봐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버블의 조정의 맥시, 조정의 끝판왕 2150 내지 60포인트까지를 지금은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코스피와 이 피보나치를 꺼보면 그 똑같은 그림인데 네. 결국 애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666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666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단기 과매도에 따른 어떤 출렁거림은 있겠으나 지금 우리는 저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홍콩 증시는 네. 그나마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홍콩 증시 무엇일까? 예,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기술적인 요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홍콩 보시면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자, 홍콩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20세기 후반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엄청난 선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갖다가 뚫고 내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시아 외환위기가 왔던 97년 금무렵의 고점 대비 61% 빠졌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54.7% 빠졌고요. 금융위기 때는 고점 대비 66.6%나 빠졌던 항생지수인데 지금 이 항생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2018년 이후 흘러내리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저점도 낮아졌지만 고점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아시아는 계속 흘러내리고 그 와중에 코로나까지 두드려 맞았습니다. 코로나까지 두드려 맞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죠. 자, 지금 여기서 2008년 이후 10년 주기에 따르기도 하고 시장이 그리고 펀더멘털이 한계를 이뤘던 2018년 이후 지금까지 46.5. 그런데 너무나 이 큰 선에 걸렸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홍콩은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종합지수 측면에서는 61.8%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대형주 중심의 대형 우량주 중심의 코스피 200은 오늘부로 이렇게 갭다운과 더불어서 이 61.8%도 하회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낳고 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시장을 보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